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김건희 특검이나 아니면 50억 클럽 특검 관련된 조사도 있어요. 쌍특검. 예. 그것도 사실은 지금 그게 어떻게 될까는 초미의 관심사고 뭐 예. 12월 말쯤 되면 자동 부의가 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통과시킬 텐데 이것도 또 거부권 행사할 거냐 이런 논란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쌍특검 방금 말씀하신 그 쌍특검 예, 예, 적절하다가 59입니다. 예, 예. 10명 중 6명에 달하는 예. 무려 국민 10명 중 6명. 이 참 많죠. 적절하다고 보고 예. 있죠. 근데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거의 1년 넘었습니다. 맞아요. 이런 1년 정도로 60 나오고 예. 뭐 좀 잦아들 때는 55, 그러니까. 많이 나올 때 65. 이 수치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아유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자신의 저 뭐 부인인데 예,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뭐 굉장히 힘들고 마음이 어렵겠지만 국민 여론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는 이건 한두 번의 조사가 아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한두 번 조사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여론을 그러면 그냥 가지고 간다. 이 여론 계속 가지고 가면 이건 레임덕으로 이제 직행이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예. 민심 역주행이 돼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레임덕 직행이죠. 왜냐하면 그러면 레임덕의 가장 초기 증상, 그거는 여당 정치인들의 거리두기지 않습니까? 지난 뭐 강서 보선 때도 그 여당 후보 김태우 후보가 예. 흰색 잠바 입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그리고 빨간색 안 입고. 오세훈하고 뭐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근데 김기현이 가서 예. 아니 대통령하고 제일 친한 사람이다 이러고 거리두기 좀 하려는데 그러니까요. 김기현 대표가 가가지고 아니다 제일 친하다. 제일 친하다. 예, 거리두기 못하게 그냥 꽁꽁 묶어버렸잖아요. 밧줄로 꽁꽁 노래고 있어요. 밧줄로 꽁꽁. 아, 빨간색 옷 쫙 입고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묶어버려. 예, 묶어버려. 입어도 예, 혼자 본드를 입어도. 그냥 쫙 뒤에다가 후광 효과 딱 윤석열 후광 효과를 붙여버렸잖아요. 예, 망했네, 망했어. 예. 그거 저는 해가지고. 김기현 대표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윤석열 후광을 입으면 이렇게 됩니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최근에 예. 사진 한 장이 공개가 됐어요. 여기 예. 우리 이 팀장이 믿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갈 때 예, 김기현 예. 대표 90도로 공항에서 인사하는. 아, 근데 최근에는 예. 고개를 안 숙이더라고. 그거 안 숙여요? 네, 거의 한 10도 정도 숙였어요. 그 야. 사진이 있는데 비교하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순방 갈 때 그때도 나갔어요 공항에. 예, 예. 근데 옛날에는 90도로 인사를 하더니 최근에는 한 10도 정도만 인사를 해요. 아, 험지출마 해야 되네요. 험지출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예, 뭐 예. 그런 모습이 그러다가 사진이 광주로 찍혔어요. 출마하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험지 험지. 광주로 예. 대환영입니다. 광주로 출마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쌍특검 예, 여튼 적절하다. 국민 10명 중 그러니까요. 6명입니다. 교수님. 근데 이게 보수는 그래도 저쪽을 지지하나요? 그런데요.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도 네, 네. 24입니다. 24. 아우, 저 적지 정도 높은 않아요. 거예요. 보통은 적지 않아요. 7 막 이러잖아요. 네. 한 자릿수 나와야 그러니까. 되는데 네.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류의 쌍특검에는 그거 해봐라라는 분들이 그렇죠. 있어요. 잡혀요. 맞아요. 네, 네. 여기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38은 쌍특검 적절하다. 쌍특검이다. 예. 중도이신 분들은 66입니다. 진보이신 분들은 86이고. 86이고. 그래서 국민 다수가 이렇게 네, 생각하고 보수이신 분들이 네. 무조건적으로 뭐 이슈에서 이제 뭡니까 대통령실을 다 지지하고 이러진 않는다라는 그렇진 않죠.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이 두 가지 특검은 그래요.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도 사실 국민적 입장에서는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게 아니 본인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 예. 개인적으로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관련된 사람들이 다 처벌 받았어요. 재판 예, 예.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계좌가 이용된 거는 이미 증명이 됐어요. 재판 과정에서 이미. 예. 근데 거기에 관여를 안 했다 보니 몰랐다고 계속 주장을 하거든요. 그럼 수사를 해서 재판을 받아보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 예. 그리고 두 번째, 아니 이 특검 50억 클럽은요 대장동 관련된 거예요. 대장동. 예. 그렇게 대장동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이재명 대표 주변에 대장동 관련된 모든 건 다 털었잖아요. 예. 결국 나온 것도 없고 결정 증거도. 근데 왜 50억 클럽은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같은 유잖아요. 아니 이런 식으로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도 부실 대출 관련해서 50억 특검에서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들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대통령이 만약에 이게 통과되는데 거부권 행사한다? 나 이거 하는데 반대라고 얘기하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예. 의심이 든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 예, 바로 감사합니다. 그러한 교수님 설명이 또 아는 분들은 알기 때문에 보수 네. 성향자 중에서도 예. 38%는 바로 예. 이 쌍특검이 적절하다. 적절하다. 이렇게 네. 응답을 했습니다. 예. 이제 5분 정도 남았는데 벌써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게요. 이렇게 빨리 가지 모르셨죠? 박정호하고 할 때는 지루하셨을 겁니다. 아니 그러세요 교수님 저는 먹고 살아야죠. 매주 아니 정호 네. 받기한테 건강 검진을 매주 받기를 권유해 봅니다. 두 분 다 훌륭하십니다. 예. 혹시 또 뭐 지금까지 설명하신 거 외에 혹시 예.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또 소개해 주실 여론조사 아니 뭐 결과. 충분합니다. 예, 예. 충분하고요. 예. 예. 대부분- 전체 예. 그럼 여론조사 결과나 흐름을 보면 대체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가 박한 것 같고 예. 외교도 사실은 양측의 의견도 많이 나눠지는 것 같은데 예. 그럼 영국을 갔다 와서 귀국한다 해도 예. 특별히 여론조사에 뭐 국정 수행 운영 지지율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네. 사실은 저는 장모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너무 예. 약한 영향이다. 그 정도의 결과가 나왔는데도 여론조사에 별로 영향을 못 미쳤다는 건가요? 그렇죠. 예, 아마 언론 노출량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예. 왜냐하면 예. 레임덕 수순에서 음. 그 친인척 비리, 예. 측근 비리 이게 차지하는 효과가 되게 세거든요. 근데 근데 지금 보면은 그거를 권력형 비리라고 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언론이 그렇게 다 잘 안 다루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저 그거 상당히 크게 터질 줄 알았는데 별로 효과가 없죠.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가족 관련된 비리니까 크게 터져야 되고요. 그게 예, 맞는 예. 건데 사실은 다른 이슈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을 보면은 되게 화려하잖아요. 영국에서 막 이렇게 뭐 국빈으로 네, 막 맞아요.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뭐 잘 방어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제가 약간 좀 의아했습니다. 오, 저 정도면은 꽤 큰 폭으로 이게 큰 폭으로 조정 국면을 맞겠다. 그러면 진짜 30% 초반으로 가고 바로 이제 20% 후반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그 외교 관련된 네. 그런 수치가 더 이제 많이 반영이 되고 해서 좀 약간 좀 의아했습니다. 의아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예.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기본적으로 있는 소위 이제 보수층이라고 얘기하는 층 있잖아요. 그게 보통 한 30에서 35% 정도 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예. 그 층한테는 별로 영향을 못 미치는 건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이 갤럽에서 24까지 빠진 게 두 번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바이든 날리면 때 그 사태. 그다음에 이제 만 5세 입학 이게 입학. 있죠. 그래서 만 5세 입학 때는 장관이 물러났죠. 물러났죠. 예. 결국은. 그걸 보면은 보수 성향 예전에 2016년에 촛불이 한참 타오를 때 확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보수에서도 더 이상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지지를 유지 못하고 그냥 확 빠졌죠. 그게 불과 몇 주 만에 확 빠졌거든요. 그때의 제 느낌은 그 외신에서 너무 많이 다뤄지는 거예요. 외신에서. 외신에서 뭐가 나오냐면 비아그라가 나온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 보수이신 분들 중에 확 빠지는 그 어떤 그 임계치가 확 넘어갔다 이 생각이 들 때는 뭐가 있냐면 외신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게 나올 때 그런 경우에 그때 빠져요. 그러니까 국경 문제 부끄러워 이럴 때 그냥 쭉 빠지는 게 있고요. 근데 만 5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시 정책 당국 그러니까 교육 관련된 정책 당국이 상대를 잘못 고른 거죠. 아기 키우는 엄마 아빠한테는 이제 덤빌 수가 없는데 그렇군요. 그분들을 잘못 건드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민심이 그냥 돌아서고 완전히 엎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게 24까지 빠진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예, 방금 예. 말씀하신 건 그럼 보수 성향자들은 콘크리트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다. 예. 이슈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이슈에 따라서 달라진다. 특히 국격이 무너지거나 국격 문제. 예. 아니면 민감한 어떤
그 개인의 관계 이슈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5세 위팍은요 사실은 부모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연관돼서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죠. 삼촌 이모 그렇죠. 고모 다 예. 화나요 이거는 예, 아기 있는 집은 그냥 그러니까 완전히 예, 예. 그리고 그때 그 당국자들의 태도가 예, 예. 태도가 그 눈물을 흘리는 그 아기 그때 아기 엄마분이었나 엄마, 그분 인터뷰하고 이런 거 예, 관련해 가지고 별로 예. 이렇게 좀 잘 못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완전히 돼버린 거죠. 그런 것들이 터지면 민심의 예. 그 파도를 이길 정치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의 이렇게 30% 정도를 유지하는 것도 어느 한 순간 그런 이슈가 터지면 확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럼요.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고관여 그 갤럽에서는 관심도를 물으니까 예, 예. 고관심자라고 했을 때 예. 고관심자 중에서는 대통령 긍정률이 평균보다는 높으니 이거는 선거 때 좋은 징조가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다. 고관심자하고 저관심자하고의 이거 클레비지라고 하는데 이게 예. 팍 파여 있어요. 건널 수가 없습니다. 고관심자가 고관심자 중에서 대통령을 긍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비율이 좀 높다 하더라도 이게 저관심자로 가지 못한다. 이거를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예. 그렇게 보는 거는 그거는 잘못 보고 있다. 예. 데이터를 오독하고 있다. 제가 오독하고 그렇게 있다. 얘기를 했죠. 예. 알겠습니다. 예.